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 그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현명한 대처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맞서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나오면 그들의 말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면서 상대방의 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순간에는 상대방의 의도나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시 거리를 두고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말할 때는 그들 또한 어떤 이유에서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 차분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저 참거나 묵묵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서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말이 조금 불쾌하게 들리는데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와 같이 차분하지만 명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입장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면서도 싸움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말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할 때 이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은 사실과 달라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실수를 바로잡으면서도 대화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며 논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대화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 말이 나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 내가 그 말에 휘말려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그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에서 나온 것임을 인지하고 그 말에 너무 깊이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판했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의 가치를 상대의 말에 두지 않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화의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그를 이기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관계나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종종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대화의 본질적인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대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 대화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무례하게 말하고 그 말이 도를 넘는다면 그때는 그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는 대신 이 대화가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차분히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며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나의 자존감과 가치를 지키며 필요할 때는 대화를 멈추고 물러날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순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와 대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 그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현명한 대처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맞서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나오면 그들의 말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면서 상대방의 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순간에는 상대방의 의도나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시 거리를 두고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말할 때는 그들 또한 어떤 이유에서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 차분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저 참거나 묵묵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서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말이 조금 불쾌하게 들리는데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와 같이 차분하지만 명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입장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면서도 싸움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말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할 때 이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은 사실과 달라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실수를 바로잡으면서도 대화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며 논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대화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 말이 나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 내가 그 말에 휘말려서 자존감의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그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에서 나온 것임을 인지하고 그 말에 너무 깊이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판했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의 가치를 상대의 말에 두지 않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화의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그를 이기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관계나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종종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대화의 본질적인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대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 대화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무례하게 말하고 그 말이 도를 넘는다면 그때는 그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는 대신 이 대화가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차분히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며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나의 자존감과 가치를 지키며 필요할 때는 대화를 멈추고 물러날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순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와 대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 그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현명한 대처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맞서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나오면 그들의 말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면서 상대방의 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순간에는 상대방의 의도나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시 거리를 두고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말할 때는 그들 또한 어떤 이유에서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 차분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저 참거나 묵묵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서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말이 조금 불쾌하게 들리는데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와 같이 차분하지만 명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입장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면서도 싸움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말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할 때 이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은 사실과 달라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실수를 바로잡으면서도 대화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며 논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대화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 말이 나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 내가 그 말에 휘말려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그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에서 나온 것임을 인지하고 그 말에 너무 깊이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판했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의 가치를 상대의 말에 두지 않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화의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그를 이기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관계나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종종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대화의 본질적인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대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 대화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무례하게 말하고 그 말이 도를 넘는다면 그때는 그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는 대신 이 대화가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차분히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며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나의 자존감과 가치를 지키며 필요할 때는 대화를 멈추고 물러날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순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와 대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 그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현명한 대처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맞서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나오면 그들의 말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면서 상대방의 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순간에는 상대방의 의도나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시 거리를 두고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말할 때는 그들 또한 어떤 이유에서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 차분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저 참거나 묵묵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서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말이 조금 불쾌하게 들리는데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와 같이 차분하지만 명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입장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면서도 싸움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말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할 때 이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은 사실과 달라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실수를 바로잡으면서도 대화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며 논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대화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 말이 나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 내가 그 말에 휘말려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그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에서 나온 것임을 인지하고 그 말에 너무 깊이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판했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의 가치를 상대의 말에 두지 않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화의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그를 이기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관계나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종종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대화의 본질적인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대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 대화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무례하게 말하고 그 말이 도를 넘는다면 그때는 그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는 대신 이 대화가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차분히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며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나의 자존감과 가치를 지키며 필요할 때는 대화를 멈추고 물러날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순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와 대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 그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현명한 대처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맞서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나오면 그들의 말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면서 상대방의 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순간에는 상대방의 의도나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시 거리를 두고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말할 때는 그들 또한 어떤 이유에서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 차분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저 참거나 묵묵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서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말이 조금 불쾌하게 들리는데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와 같이 차분하지만 명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입장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면서도 싸움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말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할 때 이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은 사실과 달라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실수를 바로잡으면서도 대화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며 논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대화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 말이 나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 내가 그 말에 휘말려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그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에서 나온 것임을 인지하고 그 말에 너무 깊이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판했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의 가치를 상대의 말에 두지 않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화의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그를 이기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관계나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종종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대화의 본질적인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대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 대화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무례하게 말하고 그 말이 도를 넘는다면 그때는 그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는 대신 이 대화가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차분히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며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나의 자존감과 가치를 지키며 필요할 때는 대화를 멈추고 물러날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순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와 대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 그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현명한 대처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맞서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나오면 그들의 말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면서 상대방의 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순간에는 상대방의 의도나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시 거리를 두고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말할 때는 그들 또한 어떤 이유에서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 차분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저 참거나 묵묵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서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말이 조금 불쾌하게 들리는데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와 같이 차분하지만 명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입장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면서도 싸움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말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할 때 이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은 사실과 달라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실수를 바로잡으면서도 대화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며 논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대화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 말이 나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 내가 그 말에 휘말려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그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에서 나온 것임을 인지하고 그 말에 너무 깊이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판했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의 가치를 상대의 말에 두지 않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화의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그를 이기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관계나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종종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대화의 본질적인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대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 대화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무례하게 말하고 그 말이 도를 넘는다면 그때는 그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는 대신 이 대화가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차분히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며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나의 자존감과 가치를 지키며 필요할 때는 대화를 멈추고 물러날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순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와 대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 그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현명한 대처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맞서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나오면 그들의 말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면서 상대방의 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순간에는 상대방의 의도나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시 거리를 두고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말할 때는 그들 또한 어떤 이유에서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 차분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저 참거나 묵묵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서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말이 조금 불쾌하게 들리는데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와 같이 차분하지만 명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입장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면서도 싸움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말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할 때 이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은 사실과 달라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실수를 바로잡으면서도 대화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며 논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대화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 말이 나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 내가 그 말에 휘말려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그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에서 나온 것임을 인지하고 그 말에 너무 깊이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판했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의 가치를 상대의 말에 두지 않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화의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그를 이기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관계나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종종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대화의 본질적인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대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 대화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무례하게 말하고 그 말이 도를 넘는다면 그때는 그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는 대신 이 대화가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차분히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며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나의 자존감과 가치를 지키며 필요할 때는 대화를 멈추고 물러날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순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와 대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 그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현명한 대처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맞서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나오면 그들의 말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면서 상대방의 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순간에는 상대방의 의도나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시 거리를 두고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말할 때는 그들 또한 어떤 이유에서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 차분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저 참거나 묵묵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서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말이 조금 불쾌하게 들리는데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와 같이 차분하지만 명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입장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면서도 싸움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말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할 때 이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은 사실과 달라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실수를 바로잡으면서도 대화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며 논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대화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 말이 나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 내가 그 말에 휘말려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그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에서 나온 것임을 인지하고 그 말에 너무 깊이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판했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의 가치를 상대의 말에 두지 않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화의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그를 이기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관계나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종종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대화의 본질적인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대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 대화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무례하게 말하고 그 말이 도를 넘는다면 그때는 그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는 대신 이 대화가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차분히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며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나의 자존감과 가치를 지키며 필요할 때는 대화를 멈추고 물러날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순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와 대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 그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현명한 대처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맞서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나오면 그들의 말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면서 상대방의 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순간에는 상대방의 의도나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시 거리를 두고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말할 때는 그들 또한 어떤 이유에서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 차분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저 참거나 묵묵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서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말이 조금 불쾌하게 들리는데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와 같이 차분하지만 명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입장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면서도 싸움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말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할 때 이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은 사실과 달라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실수를 바로잡으면서도 대화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며 논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대화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 말이 나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 내가 그 말에 휘말려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그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에서 나온 것임을 인지하고 그 말에 너무 깊이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판했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의 가치를 상대의 말에 두지 않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화의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그를 이기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관계나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종종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대화의 본질적인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대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 대화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무례하게 말하고 그 말이 도를 넘는다면 그때는 그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는 대신 이 대화가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차분히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며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나의 자존감과 가치를 지키며 필요할 때는 대화를 멈추고 물러날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순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와 대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